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설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화면처럼 2020학년도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 관리 규정은 학생들이 교과목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학교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아셔야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업성적 관리 규정은 상당히 좀 많은데 그중에 학부모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발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학교 홈페이지하고 리로스쿨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요거 꼭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학업성적 관리 규정 발췌의 내용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교육연구부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하셔가지고 저 찾아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면인데요. 여기에 1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1쪽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가지고 계시는 발췌본 인쇄물의 1쪽입니다. 그래서 1쪽을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학생들이 평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필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다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계획은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학생 및 학부모한테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 학교 정보 공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알림인데요. 이 학교 정보 공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교과목별 평가 계획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쪽에 보시면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필평가는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서답형 안에 이제 서술형 평가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서술형 평가 문항을 지필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포함해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다 실시하는 건 아니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 교과들은 반드시 지필평가 안에 서술형 평가를 전체 환산점의 20%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 중에 환산점 100점 만점 중에 20%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서술형 평가 전체적으로 20% 이상이다. 그러고 지필평가에 포함해서 출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요. 수행평가 잘 아실 겁니다. 수행평가는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한 학기 환산점 100점 중에서 40% 이상 2개 영역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수행평가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수업 중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열심히 참여해야지만 수행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꼭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 시간 중에 실시를 합니다. 집에 가서 뭐 해와 이런 것들 안 하고요. 수업 중에 이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니까 수업 중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는 그냥 단순히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요. 연구보고서라든가 프로젝트, 관찰, 역할극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수행평가가 진행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요. 겨울철에 독감이라든가 법적 감염병에 그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염에 혹은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등교 중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를 못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등교 중지 처분 기간 중에 시험 기간이 끼어 있으면 학생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등교 중지 처분을 받으면 인정점은 100% 받게 되는데 혹시나 시험을 치겠다, 평가에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별도의 시험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하고 격리해서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밥은 보시면요. 팔골절 등으로 해서 답안지 기재가 불가능한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킹도 하고 서술형 평가 이렇게 쓰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학생들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대필 담당자를 지원해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시면요. 학생들 데리고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보호자 동행 현장 체험 학습을 많이 신청해서 학교장 허가 받아서 갔다 오십니다. 자, 그런데 시험 기간 중에는 지필평가 기간 중에는 이 학교장이 보호자 동행 현장 체험 학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허가받지 않는 보호자 동행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 오면 미인정 결시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 중에는 보호자 동행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하셔도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시험 중간에 지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지각하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고사장 입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각으로 인해서 추가 시간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시험 도중에 화장실 사용도 허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감독교사가 소지품 검사라든가 사용공간 지정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그렇게 화장실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자, 3쪽에 보시면 시험 기간 중에 지필평가 기간 중에 부정행위 유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그 다음에 스누를 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부정행위 유형들이 나오니까 이 부정행위 어떤 것들이 부정행위인지 이렇게 하시고요.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 외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고사실 반입 금지 물품이 있습니다. 수능 칠 때도 학생들이 고사실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학교에서 제시되는 것들이 쭉 보시면 전부 다 전자기기, 휴대폰, 스마트기기, 뭐 카메라, mp3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사실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이 고사실 반입 금지 물품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반에는 벽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 중에는 이 시계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교실에 부착된 벽시계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각자 시계를 준비해야 되고요. 각 시험 시간마다 5분 전에 시험 종료 5분을 알리는 방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실의 벽시계는 제거가 된다 확인하시고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선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했는 것들은 성적만 그렇게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학생 징계도 받는다는 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치지 못했다. 이른바 이게 결시거든요. 그래서 결시생에 대해서는 성적을 줘야 되니까 인정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 이후 중간고사를 시험 치고 기말고사를 결시했다. 뭐 이런 경우 혹은 중간고사를 결시하고 기말고사를 시험 쳤다. 이런 경우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시험 못 친 그런 고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시험 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지고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 처리, 이거는 방금 이야기했는 인정점 부여는 지필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행평가도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결시생은 교과목별 평가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목별 평가계획에 결시생들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과목별 평가계획은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고요? 예, 학교 정보 공시, 학교 알림이에 가면 우리 학교 모든 과목의 평가계획이 나오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정점을 부여하는데 그냥 점수 그대로를 인정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점수 그대로를 우리 학교는 평균 점수를 고려해서 응시한 지필고사 평균분에 결시한 지필고사 평균 이렇게 나누어서 평균 점수의 차이를 반영을 해서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수의 반영이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교는 평균 점수를 고려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두 고사 사이에 평균 점수를 고려해서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이 비율입니다. 100점을 100점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거 비율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법적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등교 중지 처분받았을 경우 이 법적 감염병으로 등교 중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100% 인정받는데 시험 치겠다고 하면 별도의 시험실을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밑에도 100% 인정점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돌아가신 경우, 이제 경조사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에도 100%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5일 동안 결석을 출석 인정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월요일은 혹시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월요일은 학교에 오지 않고 화요일은 학교에 오고 수요일은 학교에 오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쭉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출석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거 요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80%는 이른바 아파서 학교에 못 오는 경우, 아파서 시험을 치지 못하는 경우 이건 80%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아파서 못 오더라도 그냥 인정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결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라든가 의견서라든가 이런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지만 80% 인정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80% 인정점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미인정 결시로 처리할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아파서 학교를 못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80% 인정점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쪽입니다. 이른바 미인정 결시인데요. 미인정 결시. 미인정 결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태만, 가출 뭐 이렇게 학교 그냥 고의를 안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에 시험에 결시를 하면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를 들면 국어에서 미인정 결시했다 그러면 학교 전체 300명 중에 300명이 있다면 300명 중에 제일 밑에 점수, 제일 아래 점수를 받은 최하점을 받은 학생이 10점이다. 그러면 미인정 결시했는 학생은 마이너스 1점에서 10점에서 마이너스 1점에서 9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혹시나 뭐 학원 수강, 그 다음에 뭐 해외 어학연수, 그 다음에 교회 체험학습 허가기간 초관 결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인정 결시로 처리를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시 보십시오. 6쪽의 5번입니다. 해당 학기의 지필평가를 모두 결시한, 이걸 미인정 결시는 제외 됩니다. 미인정 결시는 최하점에 차하점을 부여하면 되니까요. 모두 결시한 학생, 결국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데 중간고사도 결시했다, 기말고사도 결시했다. 그러면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 점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교과목 성적 처리는 해당 교과목 평균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결시 종별로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중간고사다, 기말고사 다 결시했다. 그런데 국어과목이 학과 평균이 예를 들면 80점이다. 그러면 곱하기 80%니까 0.8 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런데 결시 종별로 또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파서 중간고사도 못 오고 기말고사도 못 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인정점은 병결로 인한 결시는 80%였잖아요. 여기에다가 0.8 하면 인정점이 부여가 됩니다. 물론 뭐 부모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 돌아가셨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공결로 처리될 경우에는 100% 인정점을 하니까 곱하기 1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하면 모두 결시한 학생은 중상위권 학생은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여할 수 있는 기준 점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과 평균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인정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 점수보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은 모두 결시하면 상당히 아주 불리하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 요거 말고도요,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몸이 안 좋아서 이른바 많이 좀 생리통이 심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병결에 준해서 우리는 저희 학교에서는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진단서라든가 그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지만 80% 인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6쪽에 보시면요, 교과목별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이 교과목별 석차 등급은 1등급, 2등급, 9등급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1등급은 석차를 내가지고 4% 안에 들면 1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4%부터 11%까지. 그럼 요거는 이제 7%, 2등급은 7% 정도 해당이 됩니다. 자, 3등급은 11%부터 23%, 12% 정도 해당이 되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입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은 바로 석차 등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등급 받았는가, 내신 성적 들어가는 건 몇 등급이었는가, 이것 가지고 내신 성적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모든 교과목이 다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건 아닙니다.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도 있고 산출하지 않는 과목도 있습니다. 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에 교과목별 성적 산출 방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석차 등급 산출 교과, 석차 등급 미산출 교과 되어 있습니다. 자, 1학년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보, 이런 과목들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고요. 과학 탐구 실험, 체육, 음악, 미술, 논술 이런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석차 등급을 산출을 하고 산출된 석차 등급이 내신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은요. 2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은 상당히 또 이렇게 있습니다. 2학년 과목 중에서 문학에서부터 중국어, 요까지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과 건강, 뭐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요런 것도 좀 2학년 학부모님들 확인을 하시고요. 3학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은 화법과 작문부터 해서 이렇게 기술과정까지 이런 과목들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건강, 미술, 논술, 뭐 이런 보건 이런 과목들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자, 3학년들 보면 여기 심화, 영어, 독해, 소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화, 독해, 영어, 소인수 이 과목은
말 그대로 수강하는 학생이 이 과목을 듣는 학생이 13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원수가 적어서 13명 이하라서 이런 과목들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과목들이 석차 등급을 산출해서 내시 대입에 반영이 되는지, 어떤 것들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학생들 성적은 이렇게 석차 등급과 같이 숫자로 나오는 성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교과 담당 선생님이 그 시간에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기록을 해가지고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점수로 혹은 등급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이 학생은 이런 부분들은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참 잘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해서 관찰 결과를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수업 시간 중에 열심히 잘 해야지 좋게 잘 관찰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다 됐습니다. 이 자료는 2020학년도 비슬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의 발췌본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긴데요. 그 중에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이고, 이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그 전체 규정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에 관련된 문의는 231-9688 교육연구부장을 찾으셔가지고 궁금한 점 언제나 질문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